네, 월요일 라인업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함정남 차장님과 김경준 부장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곧장 인사 나눌게요. 김경준의 황금 비율, 김경준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빠르게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 이슈 있었고요. 호르무즈 해협 관련한 불편한 뉴스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그 분위기 반영해서 뭐 방산, 원유, 가스 이런 쪽의 움직임을 보여요. 이렇게 되면 지수는 변동은 나오겠죠. 네.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장님의 시각 궁금합니다. 일단 황금 비율 반영해서 전해주시죠. 일단 황금 비율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 달까지는 기존대로 끌고나 지속됐었죠. 그 당시에 4월 중순에서는 무슨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오겠느냐,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왜 들어오겠느냐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외국인 매수가 유동성을 뜻했었고 그 유동성이 결국은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그게 정책적으로 자금이 집중됐다. 요 세 꼭지를 이제 지속적으로 끌고 가자. 그 6월까지. 왜냐하면 이때까지가 윈도우 드레싱 기간이고 그 이후에는 뭐 운용사가 됐든 개별 이제 매니저 단에서 하반기 전략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유동성이 펼쳐질 거다인 거고 요 유동성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는 바벨 전략을 제가 소개해드렸죠. 네. 한쪽에는 AI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 쪽이 있을 거고 한마디로 변동성이 있으면서 유동성이 좀 집중될 수 있는 단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쪽.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쟁 관련된 지난주에 AS를 했던 뭐 풍산이라든지 아니면 말씀드렸던 SK가스, 유니드 이런 쪽이 될 거고 또 다른 한쪽에는 보다 편안한 상법 개정 쪽이 될 텐데 뭐 지주사라든지 저PBR 쪽, 뭐 현금이 많아가지고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쪽 이런 쪽으로 투트랙으로 전략을 가져가자. 그러면 유동성 지금까지 많이 유입이 됐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저점 대비 30%가 올라온 위치예요. 네.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이 유동성이 이어진 적이 언제고 쫙 꺼진 적이 언제냐. 지금의 유동성을 믿어도 되는지 그리고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되는지 이때 결국은 한 제가 1996년도부터 쭉 한번 주말 동안에 살펴보니까 지속되려면 30% 이상의 그러니까 한 10에서 15%의 지수 상승은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30% 정도는 정말 유동성이 쏠린 부분이 있고 유의미하게 들어왔는데 이게 지속되려면 경기 반등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네. 경기 회복이. 그러면 지금은 말씀해 주셨던 전쟁 쪽이라든지 또는 추후에 이제 관세 부분 그리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까지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유동성이 지속될지는 의문이지만 요 꼭지 경기 반등을 꼭 확인을 하자. 만약에 그렇게 확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됐느냐 보니까 그대로 원상복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되시고 그렇게 됐을 때에 미국 쪽에서의 최근의 움직임을 보니까 뭐 그 아크 펀드라고 하죠. 이제 기술 집약이 돼 있는 쪽으로다가 템퍼스 AI라든지 아니면 뭐 서클이라든지 그 팔란티어 쪽에 네. 비중이 많은 ETF 쪽에 자금이 오히려 가고 있다. 개인의 유동성이 지금 가고 있고 기존의 기관 중심의 종목이었던 M7은 지금 약간 쉬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내에도 외국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요게 이제는 속도 조절을 조금 하면서 향후를 지켜보면서 이제 꾸준히 유입이 될 때 요 한편에 미국처럼 개인의 유동성도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개인의 유동성. 그러면요. 지금 뭐 현장에서는 주요 이제 자산가인 뭐 대형 고객들이 되겠죠. 그런 분들은 어떤 쪽에 이제 종목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인가요? 아직은 사실은 뭐 계속 말씀드렸던 채권 또는 굉장히 안전 자산에서 이제 국내 주식을 한번 볼까라고 하는 수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처음 들어올 때는 무조건 조금 대형주에 집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대 수익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운용사도 마찬가지고 연초에 또는 작년 말부터 세팅했던 종목들은 전부 다 업종의 탑픽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지금 현재 운용사에서 좀 날고 긴다라고 하는 잘하는 수익을 잘 내는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내에 최고 반기 수익을 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팅을 해보면 이쪽에서 향후 포트폴리오 교체를 막 엄청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 지속적으로 기존 포트폴리오를 유지한 채로 끌고 가면서 본인들의 이제 인센티브를 성과 보수로 굉장히 극대화시키려는 전략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략 하에 하반기 세팅을 새로 한다. 일부씩 본인들이 포트폴리오에 없는 종목을 탑픽
픽을 꾸준히 들고 키워나갈 종목들을 세팅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장이 유동성이 들어온다라고 해가지고 뭐 퐁당퐁당을 심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 자산가분들과 뭐 탑티어 운용사 쪽에서의 전략이 그러하지 않다. 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시장의 여러 가지 주축 등을 살펴보죠. 시장 측면에서 유동성 측면에서 내용들을 봐주셨고 지금 일단은 변동이 나오더라도요. 시장이 지금 한동안의 주축이 AI와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쪽입니다. AI 측면에서 종목들이 꽤 많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가장 뭐 셀바스 AI나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도 많이 주셨지만 최근에 LG CNS 얘기를 5월, 6월 계속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종목도 AS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LG CNS 지난주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현업에 종사하신 분들한테 많이 전화를 받았어요. 경준아 이거 뭐 사야 돼 말아야 돼 뭐 왜 사야 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LG CNS가 있는 분과 없는 분이 극명하게 차이가 갈렸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외국인 매수가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왔거든요. 이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6조 2천억에 불과한데 그 지금 외국인 비중은 2.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덧 올라와가지고 8조 6천억 정도거든요. 네. 지금 여전히 4%밖에 외국인 매수가 안 들어왔어요. 지금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거든요. 거의 깐당깐당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올 여지가 아직은 많다. 아직은 여전히 빈집이다. 그러면서 지금 그 펄을 비교를 할 때 제가 뭐 카카오라든지 카카오페이도 사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쪽은 저는 단기로 대응 중인데 그게 예상퍼 같은 경우에 카카오가 40배가 넘고 카카오페이는 120배가 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한 12배, 13배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지속적으로 끌고 가셔라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LG CNS 일단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뭐 60% 이상 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끌고 가자라는 의견으로 얘기를 주셨습니다. 참 김경준 부장님도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서 부장님의 스토리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그 대응하기가 참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그렇고 이 전쟁 관련한 종목들의 트레이딩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 관련한 키워드에서 딱 두 종목 보자고 골라주신다고요? 네,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SK가스랑 유니드 를 말씀드리면서 SK가스 같은 경우에 결국은 가스 쪽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우리 쪽은 미국에서 장기물로 받아가지고 이쪽을 파는데 네. 지금 중동 쪽이 해상 운송량이 이제 막혀버리면 중국이라든지 인도 쪽은 대략 LPG 기준으로 40에서 97%를 지금 그쪽에서 쓰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 모자라는 거를 조달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장기물로 받아놓은 거를 조금 값을 더 얹어가지고 팔 수 있다. 그런 아이디어에서 접근을 했었고 뭐 PBR 같은 경우에도 0.8배 정도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4.8배. 그런데 회사에서 주주 환원 정책을 조금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해는 보셔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이유도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난주에 칼륨계 쪽이죠. 네. 그렇죠. 염화 칼륨 쪽 해가지고 벨라루스에서 100만 톤을 다운시켰을 때 감산을 했을 때에 염화칼륨 쪽이 가격이 25%나 증가가 됐었고 실적적으로 굉장히 큰 호재였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쪽이 이쪽이 360만 톤 정도거든요. 이게 막혀버리면 이쪽이 더 호재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 쪽에서 이제 IRA 세액 공제 쪽으로다가 특히 탄소 포집 쪽에 혜택을 많이 주겠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이쪽은 흡착제 탄소 이제 그 포집이 있을 때 흡착제 쪽으로 칼륨이 들어가기 때문에 호재가 겹겹이 이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이쪽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PBR 단도 마찬가지지만 캐파 증설 효과를 또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쪽은 SK가스보다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SK가스와 유니드 지난 6월 16일에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군들인데 지정학적 불안이 조금 더 가중됐기 때문에 또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프리마켓에서 SK가스는 6% 정도 상승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주사에 대해서 정말 짤막하게 업데이트만 해주시죠. 제가 이제 남겨야 될 종목들 표로 이제 4종목, 2종목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거의 이제 압축을 하더라도 SK, 뭐 두산, HD, 현대 뭐 요 정도 그리고
뭐 SK 스퀘어까지도 해가지고 LS 포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전히 두툼한 큰 덩어리들을 뭐 지수가 흔들거려가지고 빠질 때에는 적극적으로 접근하셔도 되신다. 그리고 현대GF홀딩스 이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10,000원 위까지도 꾸준히 반드시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주사 쪽에 대해서 한 번 더 AS 했습니다. 언제나 김경준 부장님과 저희가 AS 하느라 시간을 많이 쓰는데 그만큼 종목에 대해서 꾸준히 팔로우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게 되겠죠. 자, 메리츠증권 도곡지점의 김경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